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의 전략 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단지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성동구 용답동 미개발지에 한번 여러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인기와 관심 다 집중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확인해 볼 텐데요. 지하철 2호선 용답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 또 투룸 구조 갖고 있고요. 현재 시세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이 재개발 이슈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은 관심들 쏠리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뭐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이 정확한 정보 없이는 지금 투자 좀 관심 갖다 보면 갑갑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이지원 이사님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제 투자 수요들이 다시 나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화 시켜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3년 전에 기사 제목도 똑같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똑같은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그때 집하신 분, 심약자들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2000년과 2021년에 아파트 가격 폭등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는 하지 마셔라. 제가 이렇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에 빌라를 비롯해서 많은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그래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종류와 그리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동의서 걷는 거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지금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집값의 상승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지금의 기조를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누구는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시기고 누구는 또 심약자들은 지금 또 집을 팔고 후회를 하시는 시기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의 문이 그래도 많이 닫히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속통합개발의 권리 산정일 그리고 그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공모일이나 그리고 후보지 발표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기로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도 우리 틈새 투자 시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업구들과 다르게 여기는 지금 권리 산정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예상컨대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지정된 날짜에 고시하는 날이 권리 산정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투자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원효로 일가가 되겠죠. 용산에 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지분 쪼개기 뭐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다른 지역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곧 권리 산정일이 지정되면 투자 기회가 또 막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투자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역세권 시프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투자 기회 두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그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들이나 그동안 그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혜택을 좀 보고 싶었던 분들이 혜택이 많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인수위에서 살펴보니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이 주택의 어떤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면서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를 배제해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죠. 그러나 이게 지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 주택수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셔서 지금 투자에 나셔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또 세 번째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죠. 최대 중과세율이 뭐 85% 나오니까 10억짜리 팔아도 2억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팔고 싶은 것은 이제 1년 동안에 팔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다주택자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1주택이나 무주택으로 계속 이렇게 떠셨던 분들, 양도세는 중과는 2주택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또 계획안이 나와 있죠. 3주택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만 징벌적인 그동안의 중과가 아니라 10% 정도만 중과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금 투자 기회로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지금 제가 권리 산정일 말씀드렸는데 권리 산정일은 보통 3080 도심 복합주택 그것 빼고는 사실 신축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신축들이 한 3년 정도를 보셨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고픈데 내가 콩을 싫어한다고 그 쌀밥에서 콩을 언제 고르고 있습니까? 그냥 먼저 밥을 지어야지. 그래서 신축들이 그냥 그 지역 내 안에 권리 산정일 내에만 있으면 모두 재개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포착이 됐습니다. 신축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적게 들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 10년이 걸리지 15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감평에 있어서도 건물에 대한 감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분이 훨씬 높은 구옥과 같은 감평가가 권리가액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축에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용답동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용답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용답 108-1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용답동 바로 옆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초기 단계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용답동이 어디입니까? 성동구의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서울 2040 기본계획에서 지천 개발, 그러니까 수변 주변의 공간 개발의 아주 핵심축인 중랑천과 그리고 바로 청계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위에 이제 동대문과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 노선을 이용을 하시면 한 번의 환승으로 인해서 왕십리 그리고 군자 이런 것들을 환승을 통해서 강남 잠실의 업무단지 그리고 광화문은 한 번에 가죠. 여의도까지. 자, 그리고 왕십리역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최대의 다중역세권이죠. 여기가 앞으로 동북선과 청량리역과 연결이 되면 바로 GTX 노선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의 업무단지의 직주근접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물재생센터의 업무단지와 그리고 자동차의 핵심지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바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입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직주근접이 20분 내로 모두 대표적인 것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 청량리역이 제기동에서 왕십리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실까 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모두 왕십리역에서 한번 환승을 하고 또 동북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량리에 내가 지금 투자를 못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은 기피시설이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었죠. 4대 하수 처리장 중에 아주 핵심지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하화되면서 위에 서울숲과 같은 대단지 공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천, 청계천과 중랑천의 수변공원과 그리고 공원,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바로 역세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교통 환경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로 지금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랑천에 흐르고 있는 바로 옆에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용답동에 지금 우리가 그 전통적인 재개발, 지금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가 있는 용답동 재개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구축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지금 12억 9천짜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구축은 무조건 뭐 된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재개발에는 특히 이런 구축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여기도 역시 권리가액은 3억 9천이고 프리미엄만 9억입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또 1,500이 있습니다. 대지가 33평인데 25평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을 좀 줄이시려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세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구옥 투자에는 많은 자금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신축에 지금 투자의 길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산정일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년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아직 걷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고 2,500세대에 왜냐하면 용적률이 500%를 주기 때문에 2,500세대와 그리고 전세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조합원수 현재 800명이지만 앞으로 뭐 지분 쪼개기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도 지금 지분 쪼개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예상하십시오. 그렇지만 2,500세대의 1,000명 사업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의 단기에 재개발 들어갔을 때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면 그게 구옥이든 신축이든 아주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투자라는 게 항상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리고 6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빨리 해줘도 그 기간 동안에 신축을 투자하면 좋은 것이 관리가 용이하고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묶인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투 비용으로 있어 굉장히 좋은 지금 마지막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룸과 2룸의 다세대 주택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도면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은 계약을 하지 못하시겠죠. 자, 5억 4천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예상가가 지금 한 2달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좀 예상을 해보는데 아직 금리의 어떤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를 감안하셨을 때 좀 넉넉하게 여러분 한 2억 5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답동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정말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이 용답동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앞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구옥과 신축을 비교를 할 때 사실 제가 신축이 이제 문이 닫히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 초기 재개발, 특히 아직 문이 열려 있는 역세권 시프트에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불모지였다가 황골탈퇴하는 곳입니다. 성동구의 마지막 미지의 개발지 그리고 주변에 청량리와 왕십리의 교통환경까지 가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서울이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는 수변 공관하에 바로 거기에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2040 기본계획에 딱 들어맞는 곳이고요. 그리고 왕십리역 금방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납동에 특히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정도의 가격은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기에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지역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성동구 용답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1.5룸 또는 2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용산구에 대한 또 집값이 다른 지역들은 좀 보합세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산구가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곧 이제 들어오는 대통령 집무실 이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용산이 더욱더 그 가치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물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용산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용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용산은 앞으로 이제 아시아 경제 허브면서 한국 부동산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기반 시설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가장 중심부, 심장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단한 땅이죠. 여기가 그동안 유유지로서 버려져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미군의 기지도 이전을 했고 그리고 환경 그 조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용산공원 쪽에 앞으로 개발의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이 많던 서측에 용산 정비창 구역이 이제 앞으로 원안대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동측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 용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그 이태원 상권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색적인 상권과 앞으로 관광 외국
예,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권이 굉장히 크게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층 빌딩과 그리고 저층의 그 근생 건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의 로pongi hills 같은 그런 사업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집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동품이나 미술품 사는 이유는 희소성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지도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바로 중심은, 용산의 중심은 바로 용산공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도 국방부 자리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서측에 국정원부 지구, 여기 한강 끼고 있죠. 한강에는 뭐 UAM 이런 게 바로 그 현대 그 드론 택시라든지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이 하는 그곳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소가 또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서울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는 앞으로 12개 노선이 확충이 됩니다. GTX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과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이렇게 더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북부 역세권 개발에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여기가 특히 갖고 있는 입지적인 위치, 공양철도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지 바이어들이 굉장히 직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역할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 지상철이 모두 도보화되기 때문에 위에가 아주 거대한 녹지 보행축이 생기죠. 그래서 용산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한남동 일대, 이태원 상권을 끼고 있는 한남동 일대는 사실 한남 뉴타운 빌라 재개발로 인해서 12,000세대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은 이제 3구역이 되겠고, 자, 위쪽에 이제 이태원역을 끼고 있으면서 이 용산공원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이곳에 갖는 가치,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하면 강남, 삼성, 그리고 또 용산의 바로 이 한남동, 그리고 이태원동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겁니다. 많이 그 국제업무지구 쪽에서도 많이 업무를 보고 이쪽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곳의 땅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세를 빌라들이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고급 주거단지, 한강을 나무로 끼고 있는 고급 주거단지가 앞으로 12,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마주보고 있는 반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이곳에서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 집은 하나라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용산에 지금 지도를 빼고 그 교통망을 바로 연결을 해봤는데요. 강남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각 그 지역에 있어서 도심권으로 연결되는 이 교통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보 생활권들이 앞으로 용산을 마치 파리를 그냥 걷는, 유럽들은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보권에서 모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환경과 그리고 도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구역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11층의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16개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는 아주 대단한 그 업무단지, 국제업무단지로 변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이제 한남동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5억 1,000부터 시작을 하고요. 5억 8천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구조와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임대가 3억 4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때문에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7천에서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딱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되고 취득세 감면도 됩니다. 그래서 용산을 그동안 놓치셨던 분들 바로 여기에 임대 등록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는 또 기회까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전략을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허브면서 세계적 관광 특구가 될 곳입니다. 특히 용산공원과 그리고 이태원 상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태원동과 그리고 한남동의 앞으로의 부상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곳은 그 주거단지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면서 관광지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게 굳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팬데믹이 정말로 끝나게 되면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제주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용산 이태원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상권들이 좀 아직도 지금 기지개를 못 피우고 있지만 이태원 상권은 젊은이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의 가치와 그리고 그 핵심지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남 뉴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파트 몇 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12,000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깨고 있고 가장 핵심지인 용산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처음엔 저도 한 50억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100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그 집가 상승과 시세 상승의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주택들까지도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겁니다. 최대 도심 개발 핵심지입니다. 국내 최고의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임 없이 지금 투자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용산구 한남동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는데요.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정권이 변화되는 시기라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정책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박대근 대표님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 예상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될 것이냐, 매도해야 될 것이냐, 많은 걱정들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5월 10일 이후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심혈을 또 기울이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의 방향성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떻게 집을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또는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의 안정화와 또는 가격이 조정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주택자는 보유세 작년 공시가격으로 산정해서 부과를 올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작년과 또 올해
올해 뭐 10몇 %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유세에 절감될 수 있는 효과라는 세금적인 감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매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대표적인 5월 1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 1년 동안의 한시적 유예를 통해서 중과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 특히나 다주택자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다면 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 채의 보유세적인 부담이라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보유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좋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안 좋은 지역들이라든가 조금 손이 덜 가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들의 매도 물량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들 중에서는 직접 거주하는 물건보다는 임대를 놓고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라는 점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5월 달부터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될 것인가를 잘 보시고요. 시장에 풀리지 않는 매도 물량은 희소성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시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의 그런 기간들, 뭐 8년, 10년 남아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런 매물들, 거기에 더불어서 60제곱 이상 되는 아파트 매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제곱 이하의 매물들은 앞으로 더욱더 희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60제곱미터 미만 주택들의 그런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60제곱 이상 아파트 매물, 또 재건축의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희소한 이런 매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똑똑한 한채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지역들의 주택들은 매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슈가 없는 지역들, 이런 제한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인기 지역의 다주택 매물들이 증가되지 않을까. 물건이 쌓여야 사실상 가격이 하락된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어느 곳에 집중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가능한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들에 대한 매물들은 증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집값 상승 움직임에도 매도 물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 특히나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쏙쏙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 그리고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또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의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이유도 그 이유를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심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상향과 함께 더불어서 도심권의 공간 구조적인 그런 재편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고층의 그런 형성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도심 지역들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면 소형 아파트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빌라라든가 재개발, 특히나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 또는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이 안 된다
없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빌라들, 소형 아파트들 굉장히 인기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매수가 증가가 더 매도 물량보다 커져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자, 지금 현재 매도 물량 80제곱 국민 보급주택 기준의 아파트들, 비인기 지역들의 물건들이 증가하지만 서울 도심권의 소형주택들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들의 매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물건들의 가격 상승은 또 한 번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하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과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소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이슈 품고 있는 인기 지역들의 그 인기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대선 이후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과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이 9호선 외에도 2호선, 3호선 등 이 다중호선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방 구조는 3개짜리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 8억 4,500만 원에서 1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 가격의 지금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 주택,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그런 이사 계획들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일 경우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현재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권 내에서도 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직장인들의 거주 선호도, 그리고 또한 이 주변 지역들의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 속에서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강남 3구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곳으로 이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전입세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풍부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방배동인데요. 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4호선 그리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과 9호선, 4호선은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들 모두 다 관통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배동, 서초동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반포와 함께 더불어서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선과 7호선, 9호선을 따라서 강남권에 모두 관통하는 노선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업무지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봉은사로, 그리고 또한 양재 라인들의 의료관광, 실질적인 R&D 연구단지들, 그리고 국제기술 복합지구 조성 사업지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역 주변 지역들,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대중교통편 지금 현재 차량으로 이용하셔도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테헤란로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7호선과 9호선을 따라서 강남권까지 진출하는데 10분가량 걸린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4호선을 따라서 도심 지역 충무로까지의 이동 구간들, 서울역을 관통하고 충무로까지의 이동 구간들도 실질적인 15분에서 20분 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의 가장 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 방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북쪽으로는 또 용산의 민족공원과 그리고 또한 용산의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방배동 내에서도 집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특히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 방배동 아래쪽 이제
방배역 부근에 있는 방배동이 아닌 동작과 그리고 반포에 붙어 있는 방배동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방배동 카페 골목뿐만이 아니라 한강변을 바라보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유명 학군들과 설해마을의 고급 주택단지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이 주변의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의 그런 호재들도 있고요. 교통의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다수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용적률이 상향되는 이런 개발 호재들, 내방역 지구단위 계획안 확정되면서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당 이수 포함해서 내방역 주변에도 용적률이 상향돼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쇼핑몰이라든가 업무시설들, 문화시설들,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방배 그랑자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22년 올해 이제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5구역 DH 방배도 굉장히 유명한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의 이주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곳의 아파트 가격대 지금 25억, 30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주변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 가격, 다세대 주택의 가격들도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소가치 또는 그 높아질 수 있는 근거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사당역과 이수역 지역들은요, 지구단위 계획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광역복합 환승센터의 추진 사업들과 지구단위 계획안으로서 용적률 상향, 주상복합의 건립 등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사업과 더불어서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업지로서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서초동의 정보사 사령부 부지의 일자리 타운들이 조성되는 2023년 내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의 대규모 메머드급 수건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상화가 지하로 구성이 되고 지상부에는 지금 현재 문화복합지구 공원화 조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4,500에서 11억 3천만 원, 임대 놓으실 경우에는 약 7억에서 9억 정도의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배 그리고 반포의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곳에 실질적으로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자녀의 교육 목적을 포함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주거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주역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부촌으로서의 그런 명성이라든가 교통 모든 호재들을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 하이엔드급 정말 고급 퀄리티의 내부 자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고의 인테리어 자재들이 굉장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 곽강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면 위치, 또 개발 호재면 호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서초구 방배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고덕동에 위치한 부동산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지역 딱 보시면요. 9호선,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나 앞으로 9호선 샘터공원역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도심 복합, 어떻게 보면 용적률의 상향, 그런 용도가 바뀌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지역 바로 북쪽 지역 라인에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
대규모 업무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강에 가까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든가 또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교통의 인프라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고덕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신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지역들, 자이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단지들인데 현재 시세가 20억 가량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고덕 지역에서도 이곳이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얼마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느냐를 충분히 예상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9호선과 5호선 이용해서 지나가시는 지나가는 라인들이 강남권과 그리고 도심 지역들 5호선을 따라서 도심 지역 그리고 5호선과 9호선이 같이 함께 교차하는 영등포 여의도 바로 서울 3도심 지역이죠. 대규모의 서울의 대표적인 3도심 지역들을 이곳 고덕에서 대중교통, 지하철로 모두 4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하셔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와 서울 제일순환 고속도로가 위치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또한 충청권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고덕 지역, 강남 4구 고덕 지역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바로 고덕동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1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1구역을 포함해서 2-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굉장히 높게 가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 만족도 모두 동의율까지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가치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9호선의 센터 공원역이 생기는 9호선 바로 앞에 생기는 아파트 단지 상상만 해도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와 주변 지역의 공원들 그리고 또한 초중고의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고덕 그라시움보다도 입지가 더욱더 간건하고 좋아지는 지역으로 2-2지구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의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표적인 이케아, 지상 20층에 이케아가 들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케아뿐만이 아니라 첨단 업무 R&D 연구단지와 호텔 컨벤션 그리고 이런 그 대형 쇼핑몰들이 같이 함께 구성되면서 경제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9조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만여 명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케아 3호점이 입점 예정인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요. 지금 현재 높이만 하더라도 30층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가치를 많이 모으고 있고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들이 이곳에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 4차 구간입니다. 4차 구간에는 센터 공원역이 바로 확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말 착공이 들어간다면 2026년에서 7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조금 더 조기 완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올 하반기에 안성까지 1차 구간 완공 그리고 2차 단계 세종까지는 20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6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 앞으로는 기대 가치를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재개발이 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안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고덕동의 재개발 사업지에 묻어두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3억 3천 정도의 전세 시세로서 투자 금액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약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2억 8천 5백만 원 정도의 그런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9호선의 연장선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2분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될 것 같고요. 생활하여 지금 현재 숲세권뿐만이 아니라 학군이라든가 이케아, 몰세권, 역세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 가능해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우수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태균 대표님과 함께 강동구 고덕동 체크해봤습니다. 자,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또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26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박태균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